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3학년 딸과 중학생 1학년 아들 둔 워킹맘입니다. 남편 형제는 위로 시숙님이 계시고 그 위로 남편 큰누나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숙님이 6개월 전에 시아버지 생신일날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입도 식사를 못 하셨는데 그때부터 몸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담관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주변에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간암까지 진단받으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월 전에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전혀 이상을 소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뭐 몇 달 전에 이상이 없다가도 젊은 사람이 한번 암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진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더랍니다. 종합검진이라 해도 말뿐이지 모두 비용을 들여야 하니 선택사항으로 몇 가지 검사받은 걸로 종합검진 받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관암에서 전이가 되어 간암까지 그것도 말기까지 가도록 모를 수가 있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나이고 아직 두 아들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 한창 돈도 많이 들어갈 때인데 외벌이인 시숙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셨으니 우리 형님은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 먼저 들더군요. 그때부터 시숙님은 병원 진료받으랴 항암에 좋다는 갖은 약초와 민간 처방들을 여기저기에서 추천받아서 드시고 기존에 좋아하셨던 과자들이나 햄버거, 치킨 등을 전혀 못하시고 음식도 싱겁게 드시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암에 좋다는 자연산 미나리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캐러 다녔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고 했었더랬습니다. 형님은 기존에 있는 돈을 모두 다 병원비로 쏟아 넣었고 간병하느라 바쁘니 따로 생활비를 벌러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숙님의 암 진행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갔고 급기야 간암 말기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숙님은 힘든 항암 치료 포기하고 식이요법으로 해보겠다 하시며 병원에서 나오셨고 집에서 요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병원비와 그동안 시숙이 형님 몰래 썼던 카드비 3,500만 원을 시아버지께서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부탁해서 해주신 게 아니라 아픈 시숙이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해주신 거라네요. 사실 형님은 그때까지도 시숙에게 개인 카드빚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시숙이 시어머니에게 카드빚 갚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러마하고 답해 주었으면서 마치 형님이 아픈 아들을 시켜서 부탁하는 줄 오해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형님을 면전에다 대고 구박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픈 이유가 형님 때문인 것처럼 형님 탓을 하시더래요. 시숙이 병원 싫다하고 집에 와서 요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아들은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아예 형님 집에서 사시면서 병간호하시면서 형님을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은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데 마누라인 너는 어쩜 이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고 분통 터져라면서 그 스트레스를 형님한테 다 푸는 것 같더라네요. 시숙 옆에 하루 종일 간병하면서 주말에는 손이 시니까지 와서 지내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하나도 시어머니 감시 속에서 해야 했고 약이며 몸에 좋다는 민간 처방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늘 형님에게 전현이 지 남편 죽으라고 무슨 약을 탔는지 알 수 없어. 전현이 주는 것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시숙에게 말씀하신다네요. 아픈 시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남편에게만 그러더랍니다. 전현이 내가 아프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애들이 떠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시켰더니 날 무시하고 대꾸 안 한다. 이제 내가 아프니까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낼 년이다 라고 했다네요. 평소에 자기 형이 형수에게 말도 안 되게 함부로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장난입네 하고 시어머니가 치켜 세워주니 정말 잘난 줄 알고 있답니다. 남편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픈 시숙 말에 열받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엄청 분개했고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형수인데 무슨 말들을 하느냐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픈 시숙에게도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해진 거라고 말해주었고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하자고 다독이니 아픈 시숙이 형님더러 전연 얼굴 보고 있자니 없던 병이 더 생기겠다 하고 계속 형님을 탓하니까 그 말만 믿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더욱 형님을 갈구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숙이 아프기 전에도 형님네 부부 사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듯 싶었어요. 집안 행사나 친척들 결혼식에도 항상 한 집에 살면서도 따라오셨고요. 두 분이 함께 있어도 서로 다정하게 말 섞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나대는 두 아들을 소리치고 야단치는 모습들만 보여주었고요. 그것 때문에 형님과 말다툼을 자주 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서 저희도 함께 있을 때는 눈살을 많이 찌푸릴 때가 있었어요. 성격이 급한 형님은 늘 시숙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두 아들들에게 다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고 늘 귀찮아했고 야단만 치고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놀아주지도 않고서 닥달하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은 시숙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날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아픈 시숙과 함께 있었는데 주말이라서 건넌방에서 문 열어놓은 채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한가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게임하면서 두드리는 자판 소리가 유난히도 거슬린다고 하면서 아픈 시숙이 누워있다가 형님을 불러서 게임하지 말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아들 방에 가서 게임 마저 끝내면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문을 닫았는데도 자판 소리가 거슬린다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거슬리냐면서 비 맞춰주려고 아들 방에 가는 신용까지 했다네요. 몸이 아파서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 시숙의 비위를 맞추려고 형님은 아들 방에 재차 가서 아빠가 아파서 예민한 상태이니까 게임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조금만 하다 말겠다고 하고는 계속 하더랍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까지 난다면서 아빠 할 길을 우습게 한다고 엄청 짜증내니까 보다 못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나서서 게임하지 말란 아빠 소리 안 들리냐고 큰 소리로 잔소리를 했다네요. 게임하다가 성질이 난 형님네 큰아들이 아이씨 아프면 곱게 있을 일이지 맨날 사람 잡네 하더라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게 아픈 아버지한테 할 소리냐고 하면서 다 큰아들을 귀싸대기 연거퍼 때리고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 쏟아부었다고 해요. 형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다 큰애한테 함부로 손찌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도 그만하시라니까 대번에 시어머니가 니년 때문에 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고 쥐고 흔들더랍니다. 그걸 본 고등학생 아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밀치고 죽을 병에 걸린 건 엄마 탓이 아니고 세상에 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벌받아서 받은 병이라면서 당장 두 분 다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다네요. 노예는 시숙은 아들을 향해서 욕짓거리 퍼붓고 있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대 못 나간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자가 짜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저런 죽을 병에 걸렸겠냐고 울고불고 하면서 형님에게 두고 보진 않겠다고 했다네요. 그러고선 남편 부르고 난리쳐서 남편이 달려가서 겨우 수습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폐륜을 저질렀다고 계속 잔소리하면서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자식을 저렇게 키워놨으니 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고 백이냐고 한탄하셨어요. 그때도 남편은 아픈 시숙에게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분명히 말해주었답니다. 자식은 형수 혼자 키웁니까? 형 아들이에요, 엄마. 형수 탓 아니에요. 자식도 죄가 없어요. 부모가 잘못 키운 탓이죠. 형 잘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형수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요. 하면서 조카에게 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조카도 씩씩거리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레파토리는 형님과 형님네 두 아들들을 싸잡아서 천하의 몹쓸 것들이라고 하고 틈만 나면 욕하니까 형님네 아들들도 아픈 시숙 옆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원수 보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숙은 좋아지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종이 생기고 통증도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신경이 예민해졌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면 고통스러워해서 통증약을 먹이면서 진정시켜주곤 하는데 형님이 시숙 옆에서 밤새 간호하도록 시키고선 잠자는 꼴을 못 본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지켜보다가 형님이 밤새 잠깐이라도 잠들면 깨어나 있으라고 꼬집고 눈 뜨고 병자를 지켜보라고 한다네요. 밤새 별일이 없더라도 시숙 옆에 앉아서 지켜보라고 하면서 자는지 안 자는지 한 번씩 확인하더랍니다. 그렇게 꼬박 잠도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시누이와 시어머니 새끼 식사 준비해야 했고 집안일까지 아픈 시숙 먹거리 심부름까지 했다면서 잠을 안 재우니 죽을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서 형님네 생활비를 조금 보태시는 것 같아서요. 말기암 환자로 누워 계시는 시숙한테만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형님을 챙기는 사람은 없어 보여서 같은 여자로서 참 안타까웠네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정작 아픈 사람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형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군요. 그냥 남편에게 형님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보라고만 했죠. 그렇게 해서 시숙님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다가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다 있고 목사님 기도 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제가 형님을 챙겨서 틈만 나면 잠을 자게 해드렸어요.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며느리고 입바른 소리를 당당히 하는 사람이라서 병동 갈 때마다 형님을 보호자실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재우곤 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숙님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들하고도 화해했고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형님하고도 마지막 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임종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막상 형님네 아들만 빼고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의사가 마지막에 돌아가셨다고 선언하니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와서 시신을 닦아야 한다고 하니까 전 일부러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장례식 준비 절차를 신우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닦고 있는 병실 안에서 저를 죽으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대신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빼꼼히 들어갔는데 시숙이 시신의 옷을 다 벗기고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씻어야 한다면서 바쁘게 간호사 두 분이 나서서 1차적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 같았어요. 시신에서 나온 오물 냄새가 엄청 진동하고 시신을 완전 발가벗긴 채 놓여 있어서 순간 놀래서 얼른 문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이미 그 방 안에는 형님과 남편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들어와서 씻기는 거 도우지 않고 뭐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아니 어머니 아들이니 어머니가 시켜서 하늘나라에 보내드려야죠. 제가 어찌 시숙 몸에 손을 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며느리 보고 이제 막 돌아가신 분 기저귀에 싼 똥이며 오물이 묻어있는 걸 다 닦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갑자기 아드님이 돌아가시니까 치매를 잡섰나 하고 의심까지 들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넌 왜 이렇게 한가하게 있냐고 분톡 터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딸도 여기에 한가하게 있잖아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어머님도 아드님 몸 닦기 싫으시면 간호사들이 있으니 그만두세요. 했더니 그게 할 소리냐며 얼른 깨끗이 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어미나 가족들이 지켜보고 직접 닦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뭘 하지 마시고요. 시누이도 있는데 굳이 저보고 와서 죽은 자기 아들 시신을 닦으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옆에서 시누이가 듣다가 시어머니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상한 시어머니의 논리였네요. 하늘나라 가는 아들을 간호사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가족이 직접 닦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마지막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왜 돌아가신 분 남동생이 처가 나서서 닦아야 하냐고요. 자기 아들 시신인데 자기가 닦으면 되지. 이해 불가인 시어머니의 사고. 참 답이 없네요. 전 끝까지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돌아가신 시숙님도 원치 않았을 거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시어머니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보고 돌아가신 시숙님의 시신을 남편도 있고 죽은 사람의 부인도 있고 죽은 사람의 어머니도 있는데 굳이 시누이는 부르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동생의 처를 보고 닦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가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어머니 몸은 안 닦아드릴 거라고요. 아이고나 갑자기 걱정되네요. 만약에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임종 후에 저보고 시아버지 기저귀에 똥도 받고 몸도 닦으라고 시키겠네요. 끔찍합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아드님 저 세상으로 보내고 충격받아서 판단력이 잠깐 혼미해지신 걸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 계속 그렇게 정신줄 제대로 부여잡지 않으시면 어머님도 아드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전 어머니가 몸이나 마음적으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며느리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되고 일상의 이야기들로 담아주세요. 훈훈한 얘기들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